자, 시민의 교양이라는 책을 최 사장이라는 분이 지었는데, 이 시민의 교양이라는 책은 좀 재미없는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주요한 것이 세금, 국가, 자유, 직업, 교육, 정의, 미래, 이렇게 이제 그 테마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세금, 국가, 자유 뭐 이러기 때문에 사회 공부할 때 참 재미없었던 것들인데, 또는 뭐 경제나 이런 거 공부할 때 재미없었는데 뭐 시민의 교양이라고 이걸 읽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어린 자녀가 있고 그 어린 자녀의 교과서 사회 뭐 또는 뭐 경제 이런 역사 뭐 이런 책들을 이해하시거나, 또는 아이들이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명쾌하게 그 대답을 하실 수 있기 위해서, 또는 그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또 정치, 자유 이런 것들을 움직이고 있는 핵심적인 그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최 사장이라는 분은 책을 많이 읽고 그 지식을 판매하는 지식가게 사장이라고 해서 본인을 이렇게 최 사장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그 강의한 그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 아이튠즈 팟캐스트 1위로 2015년에 뽑힌 바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다양한 분야의 책을 지독하게 읽고 그것을 이렇게 쉽게 우리한테 내놓는 아주 그 좋은 분이십니다. 세금, 국가, 자유, 직업, 교육, 정의, 미래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세금 같은 경우가 국가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통령 선거나 또는 뭐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거 할 때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세금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국가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국가의 개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국가의 개입. 국가가 개입해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로 그 돈을 돌려주거나, 또는 사회 인프라나 또는 공공시설들을 만들기 위해서 세금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누구의 세금을 얼마나 징수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이슈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자 또는 대다수 국민들의 세금을 그 월급에서 많이 이렇게 그 징수할 것인가, 아니면 자본가라든지 투자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세금을 징수할 것인가, 이런 부분의 문제, 또는 얼마나 어느 정도의 단위로 징수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세금을 거의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장의 자유를 완전히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의 자유를 완전히 준다는 것은 자본가들한테는 정말로 좋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의 자유만이 존재했던 게 초기 자본주의 사회였어요. 근데 후기 자본주의가 되면서는 시장의 자유는 그 자유를 너무 많이 주었더니 빈부의 차이라든지 불평등이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후기 자본주의의 핵심입니다. 케인즈라는 분이 그런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정부의 개입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 그래서 복지를 많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또 문제가 되면서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복지병도 생기고, 그러면서 나타난 것이 신자유주의죠.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자유주의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지금 그 이러한 어떤 신자유주의적인 흐름 속에서 또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결국은 국가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많이 걷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개입을 많이 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복지를 많이 하겠다는 것이고, 그 복지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장의 자유를 많이 주겠다는 것은 자본가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그 기업을 하는데 더 유리한 환경을 많이 주겠고, 모든 것들은 시장의 어떤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자유를 허용하겠다. 정부는 조금 개입을 하지 않겠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빈부의 차가 심해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에 대한 그 세금을 인상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의 세금을 인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세금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국가는 어떤 국가를 원하는가라고 했을 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가장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데, 국민은 그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라고 하는 두 계급이 있다면, 국가에서 이렇게 볼 때 자유라든지 공화라든지 이런 말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자본가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당일 가능성이 많고요. 진보라든지 민주라든지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정당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사회에 대한, 사회의 메커니즘, 자본주의 구조가 가지고 있는 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안에서 이해관계의 대립이 자본가 노동자 사이에서 발생을 하고, 그러한 자본가 노동자 사이에서 도대체 나라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세금에 대한 문제, 이 세금을 어떻게 걷느냐라는 것. 그랬을 때 자본가의 이해를 더 많이 대변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시장의 자유를 더 많이 준다는 것이고요. 노동자 이해나 또는 국민들의 이해를 더 많이 주겠다라고 하면 세금을 더 걷어서 더 많은 분배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적인 어떤 차원의 혜택을 높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국가의 방향에 대한 문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결정하는 것이 경제적인 어떤 토대에 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핵심이고 토대이고, 그것이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교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자리가 굉장히 적고요. 일자리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그 소득의 격차가 심할 때 교육에서 경쟁이 아주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덴마크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 경쟁률도 낮고, 그리고 또 그 대학을 안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대학을 가기 위해서 경쟁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꽤 풍부하고, 그리고 일자리의 어떤 곳의 소득 격차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소득에 있어서 큰 그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대학 경쟁률이나 교육을 두고 그렇게 우리처럼 국가적인 어떤 문제로, 그 다음에 모든 학생들이 그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시달리고, 그러한 경쟁 속에서 낙오된 학생들은 또 제 시험을 보고 인생을 평생 어떤 대학과 관련된 문제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결정하는 것의 핵심적인 것은 바로 경제다. 그리고 그것이 토대고 하부 구조다. 교육은 그것의 반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게 되면 사회 구조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주요한 어떤 주제인 자유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라든지 뭐 민주주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